그러면 오늘은 오빠가 일본에서 취직하게 된 계기나 그럼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일본 취업에 대해서. 응, 취업에 대해서. 응. 내가 한번 질문할게 오빠한테. 응. 네, 일단 왜 일본에서 취직하기로 한 거야? 일단 내가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일본을 가잖아. 응.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한국 가기에는 좀 뭔가 되게 아쉬웠어. 근데 한국에 가봤자 어차피 일본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그냥 취업을 하는 게 좀 더 나한테 낫지 않을까 싶었지. 나중에는 한국에 갈 생각이었어? 일단은 그때는 하고. 그치. 어느 정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좀 사회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지. 알았어. 일본 회사의 취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줘. 일단은 뭐 나도 거의 취업한 지가 10년 전이라서 뭐 지금이랑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 당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나는 뭐 인턴십을 시작을 했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턴십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근데 일단 인턴십을 해서 후지츠라는 기업에서 한 2주 동안 일단 경험을 했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는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약간 흥미를 갖기 시작했었지. 근데 지금이랑 완전 틀린데? 지금이랑 완전 틀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인턴십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냥 괜찮겠다 싶었지. 그리고 이제 인턴십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거의 3학년 거의 후반때 그때부터 이제 그냥 한국인들끼리 이제 취업 스터디 모임을 가졌었어. 서로 이제는 자기 분석을 하고 이제 기업 연구를 하고 서로 이제 체크를 해주는. 이제는 그게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 내용이 다 잡히면은 이제는 슬슬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이제 엔트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엔트리라는 거는 그냥 희망, 당신 그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그냥 이력서 같은 거 보내는 건 아니고? 이력서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래서 일단 그때는 그 리크납이라는 그 취업 그 종합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일단 거기 등록해서 다 이제 엔트리를 한 거지. 그냥 거의 한 200개 정도 그냥 엔트리를 한 거 같아. 그냥 모든 정보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엔트리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 이제 너 언제까지 그 이력서나 엔트리 시트를 내라고. 그러면 근데 그 200개를 내가 이제 엔트리를 다 낼 수 없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이제는 정말 내가 관심이 있는 곳 그때 한 50곳에서 한 60곳 정도 그때 이력서를 냈던 것 같아. 근데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엔트리 시트라는 게 같이 있어. 이력서는 그냥 자기 학력이나 그냥 자기 그냥 뭐 자격증 간결하게 쓰는 건데 엔트리 시트는 이제는 그 기업에서 전용 그 말대로 포마트가 오는 거야? 형식이 있는 거지. 얼마나 당신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냈어야 됐어. 그럼 이제 엔트리 시트를 내고 합격하면은 필기 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고 이제 내정 받는 거지. 면접은 뭐 거의 웬만하면 2-3번 정도가 보통이야. 그러면 뭐 3차, 뭐 4차 정도까지 있는 건가? 난 4차까지는 없었는데 3차까지 있었어. 1차, 2차, 3차. 그렇구나. 힘드네. 힘들어. 일본은 이제 손으로 이력서를 쓰잖아. 한국은 보통 막 그 타이핑해서 그냥 웹상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보내는데 손으로 이력서 쓰는데 막 일본어로 뭐 한자 같은 거 쓰는 게 어려움이 없었어? 취업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력서 쓰는 거였었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쓰면 되는데 그걸 다 손으로 써야 되니까. 그치. 근데 그 A3 용지에다가 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진짜 그거는 완전 최악이었지. 그래서 막 칼로 커트 칼로 이렇게 지워가지고 그 한 글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한자는 어렵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지. 내가 한 50개 정도 이력서를 썼는데 그걸 다 손으로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던 것 같아. 그치. 일본인도 힘든데 그건. 그렇구나. 그럼 이력서를 이제 내고 이제 통과하고 이제
필기 시험, 면접 등 뭐 있었잖아. 근데 면접은 몇 군데 정도 본 거야? 그 중에? 내가 그 엔트리를 200곳을 했고 이력서 엔트리 시트를 넣은 것이 50곳에서 60곳이라고 했었잖아. 거기서 통과를 된 게 그때가 한 20개 정도 였던 것 같아. 20개 정도? 20개 정도. 그래도 많이 통과했네. 그때는 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20곳에서 이제 필기 시험을 봤지. 그치. 일본은 또 그 필기 시험 되게 SPI라고 그거 있잖아. 그 테스트. 그게 되게 막 뭐라고 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어땠어? 그것도 힘들었어? 솔직히 나는 거기에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았어. 너무 그 내용도 광범위하기도 했었고 솔직히 시간이 없었어. 그것보다는 그 회사의 지망 동기나 그 회사 그 기업 연구에 좀 약간 시간을 투자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필기 시험도 그 20곳 중에서 결국에는 10곳은 거의 반 정도는 합격하고 반 정도는 떨어졌어? 거지. 아, 그러면 그 10곳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다 2차, 3차가 막 면접이 있는 거지. 최종 면접이나 그치, 그런 그치. 거. 사장님이랑 막 그런 거. 그렇지. 최종 면접. 그럼 최종 면접을 몇 곳을 통과했는데? 1차 합격한 게 아마 5곳. 그다음에 2차, 3차. 근데 계속 줄어든 거지. 마지막에 결국에는 최종 면접을 이제는 두고 봐가지고 일단 2곳을 이제 합격을 한 거지. 동경에 가고 싶다는 그런 건 없었어? 그런 마음? 그때는 그 뭐 백년대 회사도 있었고 안정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사귀는 여자친구가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렇구만. 오, 그렇구만. 그런 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최종 면접 때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었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왜 도쿄에서 취업을 안 하고? 나한테 말 안 했는데. 나한테 얘기했어. 아니야. 아니 후쿠오카가 좋다 그랬었어. 뭐 무슨 원래 대학교 다니던 데랑 가깝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 이제 와서 이 연산을 통해서 말한다니. 알았어.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 일본 회사에 들어갈 팁 같은 거 만약에 있으면? 일본에서 들어가는 팁 같은 거 일단은 가장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외국인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면접관이 날 조금이나마 봐주겠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자신은 나도 일본어로 이제 면접 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들은 일본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아. 일본어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뚜렷이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해. 그치. 왜냐면 외국인 막 그런 특별 그런 건 아니었잖아. 체험 막 그런 건 아니고 일본인이랑 같이 이제 경쟁하는 거니까. 그치? 나도 그래서 면접 때 초반에 좀 떨어졌던 게 나는 일본어를 잘한다를 많이 어필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했었던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야. 그냥 일본어로 계속 그냥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결국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계속 면접만 계속 연속으로 떨어지니까는 좀 더 생각해 보니까는 일본어만이 아니라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대답해 주는 게 가장 그치.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일본어로 잘하긴 한데 내가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겠지. 알았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은 있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취업할 당시에 그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일본 기업에 잘 취업한 친구들도 있었던 반면에 한 곳도 내정을 못 받은 친구들도 있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한 번도 일본 기업에 취업을 못했던 친구들이 한국 가서는 오히려 금방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궁합이 있는 것 같아. 얘는 어쩌면 그 일본 기업에 맞았을 수도 있었고 이 친구 어쩌면 한국 기업에서 취업했을 게 맞았을 수 있어.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애들 그 떨어진 애들이 너무 우울해하는 거야 그냥. 낙담을 많이 했지. 얘는 이제 자기를 비교를 하는 거지. 그치. 얘는 되는데 나는 안 되네. 근데 그거는 비교할 필요는 없어. 결국에는 지금 결과만 봤었을 때 오히려 그냥 일본 기업에서 취업한 친구들보다는 한국 기업에 취업한 그 친구가 더 잘 되고 있었어. 오히려 그 일본 기업에 취업한 친구들은 지금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그 적응을 못해서 1년 이내, 3년 이내 떠나간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 친구들, 한국에 취업한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궁합이 있으니까는 아무리 그 일본 취업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도 그렇게까지 됐다고 할 필요는 없어. 그치. 알았어. 그 오빠가 말하고 싶은 말? 그냥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일본 기업이 좋다는 기업이 좋다는 것보다는 자기에 맞는 장소가 있을 거다. 자기에 맞는 회사는 있고 어딘가 두드리다 보면은 한 곳은 나타날 거야. 알았어.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알았어.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에는 다른 테이마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 알았어.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